무릎은요, 우리 인체에서도 가장 큰 관절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 걷기부터 뭐 달리기까지 다양한 움직임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이 무릎 관절이 50대 이상 넘어가면은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한 4명 중에 1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분 중에 한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많은 분들이 아마 무릎 건강 유지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체중부터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릎 네. 연골이 닳는 걸 방지해주고요. 두 번째, 허벅지 근육을 키우셔야 합니다. 무릎 관절이 이렇게 압력을 받는 걸 방지해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라도 또 이렇게 무릎에 통증이 발생을 했다면요, 그냥 여러분 방치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검진을 좀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거기에 적절한 치료를 좀 받으셔야 된다는 점 여러분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시간 또 어떤 얘기 나눌지 주제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주제는요. 퇴행성 관절염,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할까요?입니다. 이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비수술, 비절개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 저희가 무료 전화 통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보시다가 궁금한 부분 있으면요, 주저 말고 저희에게 문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무릎 관절도 좋고요, 어깨 관절도 좋고 저희가 오늘은 관절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에 관련된 거 어떤 것이든 질문 주시면은 저희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관절 건강을 위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또 모셔봐야겠죠? 네, 마냥 이쁜 우리 맘의 양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나와주셔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 마냥 이쁜 우리 마음을 시청해 주신 많은 애청자분들이 저한테 인사도 나누고 많이 격려도 해주신 분들 많이 있으셔가지고 저도 많이 힘을 내서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평소에 어르신들이나 이제 좀 아프신 분들, 난 여기가 이렇게 아프고 여기 수술을 했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왜 통증이 이렇게 심하지? 이런 걸로 해서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 오늘 좀 편한 마음으로 아들이 대하듯이 저한테 문의 주신다고 하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냥 이쁜 우리 맘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양쌤 네. 거의 연예인이 다 되셔서 제 주변에서도 실제로 실물 어떠셔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오늘은 그거 말고 어깨와 무릎에 관련돼서 궁금하셨던 것들 함께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 주저 말고 전화 주시고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까요? 네, 저희 화면 아래쪽에 보면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죠.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요. 오늘 무릎 질환 그리고 어깨 질환과 관련해서 고민되는 내용들 저희와 함께 해결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아까 우리 그 통계를 보니까 네. 50대가 넘은 분들은 4분 중에 한 맞습니다. 명이라고 합니다. 예. 생각보다 너무나 이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 관절염이 도대체 왜 생기는지 원인이 뭔지 이거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말 그대로 퇴행성이라는 말이 붙은 것 자체가 가장 흔한 것이 노화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50대를 넘어서부터 이제 50대는 아무래도 젊은 축에 속하긴 하지만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젊었을 때 다치거나 무리하게 쪼그려서 자세를 안 좋은 자세를 많이 취하신 분들이 초기에 좀 빨리 관절염이 진행되신 분들이 정말 많고요. 네. 대부분은 거의 한 7, 80%는 이제 노화로 인해서 60대 후반이나 70대 되면서 이제 관절염이 이제 연골이 다를 만큼 쓰고 또 쓸 만큼 쓰다 보니까 이제 다 찢어져서 뼈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게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하지만 또 40대나 30대에서도 가끔씩은 이 관절염, 이게 골절이나 아주 큰 외상으로 인해서 인대가 파열되거나 십자인대가 파열됐다고 해서 그게 또 평생 가지가 않거든요. 수술을 했다 하더라도 관절염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특별히 좀 빨리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다가 너무 늦게 또 젊은 나이 때 관절염 오신 분들도 있고요. 네. 그밖에 비만이나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관절염이 오게 되면 빨리 내가 관절염인지 알아차려야 병원에 갈 텐데 네. 보통 어떤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나도 퇴행성 관절염이 찾아왔구나 알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병원을 가보지 않고는 관절염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평소에 내가 이런 증상이 있는지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초기의 관절염 증상은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거나 이럴 때 약간 삐그덕삐그덕 약간 마찰음이 생기면서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만 나는 것보다 소리와 동반된 통증이 있는데 이거 그냥 하루 지나니까 또 괜찮아. 그래서 뭐 그냥 참고 지내시다가
미루다가 이게 갑자기 물 차고 붓고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초기에 오시면 오실수록 이 간단한 주사나 약물, 운동 치료를 통해서 좋아지게 할 수가 있으니까요. 초기에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를 참고 지내다 보면 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물 차고 붓고 자고 일어났더니 막 오금이 땡기고 이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약간 욱신거리고 통증이 시큰거릴 수가 있는데 이런 통증 때문에 계단을 다니기가 좀 힘들어지고 앉았다 일어나는 게 힘들다. 그렇다고 하면 벌써 관절염의 중기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더 적극적인 큰 병원을 가시거나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빨리 초기에 진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관절염이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증상 때는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것이 좋고 이거 시기도 늦춰서 다리가 점점점 벌어지고 뒤에서 봤더니 뭐 오금이 너 옷자형 다리 같다 그러면서 이게 뒤뚱뒤뚱 걷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다 보면 이거는 조금 말기소견이니까요. 이때라도 늦지 않게 빨리 오신다고 하면은 좀 더 좋은 방법들을 많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관절염은 진행되기 전에 초기에 올수록 가장 제일 덜 아프고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시끈거리고 욱신거리는 분들부터 해서 뭐 물 차는 분들도 있고 나중에 뭐 다리가 아예 옷자형으로 변형이 되는 이런 분들도 있고 네. 각각 좀 이렇게 증상의 어떤 경중이 다르잖아요. 네. 그에 따라서 어떻게 단계별로 좀 치료도 좀 다르겠죠? 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제 수술을 꼭 할 필요가 없이 초기에 오시게 되면은 간단한 주사나 약물 치료로도 좋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는 거를 두려워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초기에 오시게 되면은 비교적 간단한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 가장 중요한 또 운동, 아까 허벅지 근육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네. 근력을 어떻게 운동을 할 건지, 어떤 자세를 피하는 게 어머니나 아버님한테 좋을 건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랑 상의해서 미리 예방하는 습관을 바꾸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상담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온 것을 겁내하지 마시고 초기에 잘 오신 것이 중요한데 이 초기 단계를 넘어서 조금 더 물차고 붓고 통증이 와서 내가 계단도 다니기 힘들고 앉았다 일어나기 힘들다라는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조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중간 단계의 관절염인데 비술적인 치료로 해서 이게 줄기세포 치료나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증식 주사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통해서 빨리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났을 때 초기에 진화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덜 입는 것처럼 그렇죠. 관절염도 초기에 와서 간단한 주사를 통해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가장 권해드리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너무 보행이 힘들 정도로 쩔뚝거리고 심한 통증을 유발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는데 요즘은 무조건 다 수술이라고 해서 인공관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생을 유도하는 줄기세포 이식 수술이나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아픈 인공관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랑 꼭 상의해서 미리 치료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비수술, 비절개적인 치료법들을 소개해드린다고 했는데 네. 그중에서 좀 간단한 편에 속하는 증식주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식주사라는 게 어떤 원리로 치료를 하게 되고 또 얼마나 간격으로 맞으면 되는지 이 부분을 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증식 주사의 기본적인 원리는 한 이제 기본의 초기에 이제 염증 부위에다가 정확하게 이제 주사 치료를 하게 되는데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나 주사 맞고 나서 더 아픈데. 이거 주사 안 아프게 하려고 맞았는데 한 2, 3일은 더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거는 약 작용 때문에 그런 거라서 염증 단계를 지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세포가 이제 통증이 줄어들면서 손상 부위에 회복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고요. 이 반응을 한 4주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재배열 단계, 이제 세포의 재생이 일어나면서 성장인들이 분배되면서 힘줄이 단단해지고 탄탄해지는 이런 리모델링을 거치기 때문에 보통 너무 빨리 자주 맞는 것보다는 이 증식 주사라는 거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소 한 4주 정도의 단계를 두고 반복적으로 만들면 누적이 되면서 점점점 더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주사 치료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우리가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원리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 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진 분들, 예후가 좋은 분들 사례를 좀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63세 남성분, 이분은 네. 무릎 인대를 다쳤다고 하는데 어떤 케이스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분 같은 경우는 63세 남성분인데 이분이 이제 등산하다가 내려오는 길에 갑자기 난 정말 운동에 대해서 자신이 있고 근력도 있고 난 정말 좋아해서 내가 아플 거라는 건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내 건강에 대해 자신 있던 분인데
갑자기 등산할 때 내려오다가 갑자기 뜨끔하면서 그 다음부터 쩔뚝거리고 보행이 힘들고 아 이게 하루 지나면 괜찮겠지라고 했다가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돼도 계속 불편해서 병원을 가서 MRI를 찍어보고 검사를 해봤더니 이 왼쪽 사진처럼 심하게 물차고 붓고 그다음에 안쪽에 연골판 뒤쪽이 아주 날카롭게 찢어져가지고 아주 심한 연골판 파열과 인대 염증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무조건 이거는 수술해야 된다. 수술하지 않으면은 안진뱅이로 그냥 걷지 못하고 쩔뚝거릴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거의 뭐 너무 폭탄 같은 얘기를 듣고 나서 그쵸. 정신이 막 날벼락이죠. 멍해져가지고 이거 꼭 수술해야 되나? 네. 또 옆에 분 얘기를 들으면 야 수술하면 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쵸, 그런 그쵸. 겁을 먹고 예.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여러 군데 다니다가 이제 저희 쪽에 와서 상담받고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분한테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았습니다. 근육도 있고 워낙 건강을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좀 안 좋은 습관들을 좀 개선하면서 주사 치료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해서 주사를 한 5번 정도 시행을 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환자분이 잘 따라주면서 그 과정을 잘 이해했기 때문에 통증도 없이 오른쪽 그 MRI 사진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주사가 다 오해 받고 나서 찢었던 연골판 조직들이 이제 섬유화된 조직을 통해서 안정화되면서 상처 조직으로 잘 아물어서 지금 현재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또 등산 이런 걸 하고 계셨던 분으로 기억됩니다. 네, 네, 이렇게 그래요. 주사 치료만으로도 좋아지신 사례 만나봤고요. 이쯤에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전화 받아볼 텐데요. 네. 그 전에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